이 공간에도 뭔가 할 수 있나? 아니 너 공간 필요할까 봐. 진짜 이게 약간 덜유식 DNA 같았습니다. 삿포로보다 멋있을 것 같은데.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사업성 되게 좋아. 네, 이거 괜찮네요. 이거 약간 느낌인가? 지붕 약간 내려앉은 느낌 들지 않아? 아 근데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바닥 면이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타설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덜식의 김준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대 입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는 저희 덜식에서 아넥호텔 홍대와 패스포트 홍대, 그리고 곧 오픈을 앞두고 있는 연희도까지 저희가 3개의 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홍대 입구역 인근은 숙박업소의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중소형 호텔이 신축하기도 까다로울 뿐더러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상권이다 보니 신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 입구역에 숙박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고객들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홍대 인근에 있는 모든 호텔들을 꽉꽉 채워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호스텔 용도 변경 물건을 임장하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첫 번째 물건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규모 있는 물건이고요. 두 번째 물건은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물건 2개를 둘러볼 예정이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점들을 검토하는지 같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대표님 이미 이 근처에 3개나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근데 왜 오늘 또 보러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유, 3개가 문제가 아니라 홍대 입구역에서는 30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워낙 좋은 상권이고요. 호텔로서의 가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홍대 입구역 상권이 거의 최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호텔을 운영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호텔과 동일한 포지셔닝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기존의 숙박시설 공급이 없기 때문에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물건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볼 물건은 게다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옵션들도 많은 편이라서 굉장히 지금 저도 기대하고 보러 가는 중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상대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어가지고 가족 호텔을 제외하고는 상대보호구역 해제를 받아야 되는 심의권이 있고요. 일반 숙박시설로는 허가가 어려운 거를 담당 건축주무관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일반 숙박시설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호스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1,200 미만으로 떨궈야지 저게 되네요.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가 건축선 2m, 인접대 지극이 1.5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2m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족 호텔로 가더라도 대지안의 공지 이슈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안에서 30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볼 건 1000제곱미터의 객실을 어느 층에서 어떻게 확보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30객실 이상을 구획을 해서 그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갈지와 또는 30객실 이하로 구획이 되면 상대보호구역 해제가 먼저니까 그거는 매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 상업지역의 장점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가보시죠. 여기랑 여기가 기둥인 거죠. 기둥을 잘 보고 또 레이아웃 짜야 되겠네. 어차피 여긴 큰 게 창이라서 예, 지금 창을 전부 다 이제 바꿔야 되니까 창이 지금 다 탈출 가능한 왕관이 창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좀 많이 터지겠다. 19회 전객실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호스텔로 방향은 잡고 그냥 규모 검토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근데 대표님, 만약에 그냥 숙박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뭐 우리가 굳이 뭐 라운지를 막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우리가 할 층만 명도를 해서 네. 숙박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둬도 되겠다. 네네. 그러면 오히려 2, 3, 4, 5 2, 3, 4, 5층 컨버전. 6층 정도까지. 그럼 250평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층으로 왔어. 여기가 이제 호텔이야. 들어가서 2층 같은 경우는 약간의 프론트 공간이 여기 생기고. 네. 아마 중복도로 쫙쫙쫙 객실 두는 게 제일 객실 많이 들 수 있을 거고. 어쨌든 2층에 프론트를 두면서 한번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네네. 그죠? 식구랑 상관없이 객실 극대화가 맞아. 네. 이 공간에도 뭔가 할 수 있나? 아니 너 공간 필요할까 봐. 진짜 이게 약간 덜유식 DNA 같았습니다. 소화전 있는데, 옥내 소화전 있는데? 이거는 스프링쿨러를 위한 네, 옥내 거예요? 소화전입니다. 네. SP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 세이브가 되는 요소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연결만 하면 그쵸. 너무 좋은 거네. 네. 네.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좀 다른 걸로 할 생각이신가요? 아, 네. 이 건물은 이제 우리가 사전에 논의를 할 때 근생의 임차인 수요가 받쳐주는 상권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지 않고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층을 일세를 받는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객실을 만들어서 건물 자체의 수익률을 극대화해볼까? 라는 식으로 오늘 현장 점검하면서 조금 정리가 된 거라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밸류에드적 접근이에요. 아까 지하에서 뭐가 되게 좋은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예요?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스프링쿨러 시설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가장 큰 비용 상승 이슈 중에 하나인 그 스프링쿨러 관련 설비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근데 특이하게도 스프링쿨러 대상지가 아닌 그런 층에는 스프링쿨러 배관이 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지하에 설비 시설이 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각 실에다가는 배관만 좀 빼놓는 비용만 넣어놔도 스프링쿨러 용도를 충족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캐펙스의 어떤 절감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레이아웃보다 좀 용도 때문에 좀 이슈가 있어 보이네요. 이게 연면적이 거의 5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사실 용도 지역상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관광 숙박시설로 가지 않아도 일반 숙박시설이나 생활 숙박시설 같은 걸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사실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서 주거 지역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서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너무 바로 이제 주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생활 숙박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관광 숙박시설로 가야 되는데, 관광 숙박시설로 가려고 하면 관광진흥법상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결국은 1000제곱미터까지만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연면적은 500평인데 그 중에 300평만 우리가 숙박으로 하고 나머지 근생 쪽은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숙박을 예를 들어서 1, 2, 3, 4, 5층을 할지 4, 5, 6, 7, 8층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기존의 임차인 중에 임대료가 높거나 아니면 숙박에 도움이 되는 임차인들은 좀 남겨놓으면서 숙박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워낙 이 홍대 인근이 임차 수요도 풍부하고 리테일로서의 가치도 높고 숙박시설로서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퍼즐 맞추듯이 잘 조합을 해서 최적의 안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대지안의 공지는 저희가 특례 적용 가능한 건물이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호스텔, 소형 호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소형 호텔을 하게 되면 조경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호스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로 보고, 여기는 지금 주차가 문제가 있을 건데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건 라인이 지금 살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대장상에는 5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만약 이 건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사용할 때 8대 필요하게 됩니다. 1층 일부를 날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4대 잡는 건가? 4대 잡힐 것 같죠? 혹시 여기다가 그거 설치 못해요? 기계식인데 그냥 순환으로 8대 가능하게? 근데 이거 4대 자리로 보고 기계식으로 그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리프트 해주면 주차 대수 산정 어떻게 해주나? 그 기준이 있는데 리프트 대수를 전부 다 인정해주진 않을 거고. 아 그래요? 네, 다 인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옛날에 저 심작할 때 해봤어요. 그거. 4대 나오면 여기서 4대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방법은 여기를 날리는 거 일단 아까워서 문제지. 근데 어쨌든 사업적으로는 저기 리프트로 해가지고 하고 여기서 2대 풀어서 다 쓰는 게 제일 그게 베스트예요. 어쨌든 여기는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라 그렇죠. 네. 1층이 1층을 너무 아까워. 방어해야 돼. 너무 아까워. 리프트 뒀을 때 주차 대수 산정 방식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적의 그걸 일단 앉혀보는 게 주차에선 알아볼 거. 근데 여기 자리 진짜 좋은데? 일로 가면 홍대역인데? 여기가 근데 매가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100억이 안 되거든 이게. 300평인데 지하가 60평, 아, 진짜 크네. 2, 3, 4, 5층도 60, 60, 60, 30이니까 특히 5층이 왜 30인지 모르겠는데 2, 3, 4. 아 5층에 테라스가 생기나 보다. 그러면 5층은 비싼 방이네. 삿포로보다 멋있을 것 같은데?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사업성 되게 좋아. 네, 이거 괜찮네요. 들어가도 돼요? 네, 가보자. 예. 엘베가 없구나. 엘베 없는 거는 네, 건축비는 엄청 들긴 하겠다. 기둥 철거를 다 해놓으셨네. 아, 근데 층고가 낮다. 이거 약간 느낌인가? 지붕 약간 내려앉은 느낌 들지 않아?
구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약간 달라. 이쪽이 낮아.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구조검토는 네, 이거 해봐야 구조검토 무조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둥으로 이렇게 약간 지금 눌렸어. 맞아요. 이거는 슬라브 보강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이 보여요. 기둥보 구조라 뭐 통합에는 용이한데 거의 신축? 거의 신축이에요. 예. 위에 가봅시다. 테라스층. 에벤에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5층이라 여기가 지금 테라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바닥 면이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타설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보기는 이제 봐요, 우리. 근데 여기는 괜찮다. 예, 조금만 뷰 막아주면 예능 안 걸리니까 그래도. 홍대 안액이 저기 딱. 홍대 안에는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데인가요? 홍대 안액은 객실당 매출로 따지면 더유식의 1등 매장이죠. 홍대는 워낙 지금 국내에 있는 숙박 상권 중에 명동과 더불어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래파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명동만 해도 사실 공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경쟁이라든지 호텔마다의 위계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편인데, 홍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급 호텔들도 굉장히 높은 단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기관 투자자들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성이 나오는 현장들 같은 경우는 관광 숙박 시설로의 용도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대가 노는 그 수요층 자체는 20대 거의 초반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근처 호텔들이 단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근데 어떻게 매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 20대 초반부터 뭐 30대들도 다양하게 수요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이런 규모 있는 호텔도 사실 손에 꼽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호텔 중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39객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정도의 객실 수를 가진 중소형 호텔은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저희가 ADR이라고 부르는 객실 단가와 OCC, 아큐펀시라고 부르는 점유율을 곱하면 레브파라는 객실에서 달성할 수 있는 매출 지표가 나와요. 저희가 이 지표가 거의 주변에 있는 특급 호텔에 거의 버금가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형 호텔도 잘 운영을 하면 글로벌 호텔 수준의 래파를 기록할 수 있는 게 이 홍대 상권입니다. 제가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서 오늘은 클로징을 못하고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 대표님께서 이 현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더유식의 정우석님 것이 아, 네. 저 뭐 더 열심히 한 몸이죠. 네. 근데 아까 뭐 주저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진 않고요.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구조 검토를 한번 진행해 보자. 그러면 실제로 건물이 뭐 휘었거나 이런 경우도 간간이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을까봐 들어가자마자 보고 육안상으로 이상해서 제가 찝은 거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는 연식도 좀 오래돼 보이고 상권도 조금 빠진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숙박 수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찾아오게 만드는 숙소로는 굉장히 용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되게 얘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이 친구는 그만큼 사업비 예산에서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좀 더 올라가야 되긴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신설돼야 되고 각 건물도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거고, 하지만 그 건물 대비해서 그쪽은 아직 건물에 대한 어떤 가치가 조금 더 매가에 녹여져 있을 거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원가 자체가 낮아질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라고 좀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다 보면 주차 대수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인접대지선과 맞물린 데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또 창호를 불투명 픽창으로 막아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관 업무를 좀 봐가면서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 이후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결과치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매가 관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높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는 개발 가능성이 좀 더 높겠는데 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홍대에 와가지고 두 개의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케이스들을 한번 봤고요. 홍대는 저희가 홍대 안흑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매각까지 지금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홍대 안흑의 어떤 매출 데이터나 운영 데이터들을 좀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이제 숙박 상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최대한 숫자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성 예상 관점에서도 상당히 실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매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수익 구조만 나온다고 하면 좀 급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되는 물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물건 본 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준하 대표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클로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플래닝이지만 더유식 영상에 또 출연하게 돼서 또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임장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